로봇 운영 환경에 지속 적응하며 인식 신뢰도를 개선하는 적응학습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한 아주대학교 유정민 교수님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는 박인혁이라고 합니다. 저희의 목차는 5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오픈셋 리코그니션, 오픈셋 오브젝트 디텍션, 아월 모델 트레이닝, 데모, 페이스 도메인 어댑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픈셋 리코그니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머신러닝은 클로즈드 셋 어쌔션을 가집니다. 따라서 잘 알지 못하는 언논 클래스 레이블도 특정 클래스 레이블로 강제로 인식하게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모른다고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픈셋 리코그니션에 관련된 몇 가지 논문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C2AE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CVPR 2019 오랄 논문이고 오픈셋 리코그니션을 3개의 서브 태스크로 나누었습니다. 클래스 컨디셔널 오토인코더를 제안을 했고요. 이때 인코더는 클로즈드 셋 클래시피케이션을, 디코더는 리컨스트럭셔닝을 통해서 오픈셋 리코그니션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 논문은 Running Placeholder for Openset Recognition이란 논문이고요. CVPR 2021 오랄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특징은 데이터와 클래시파이어 플레이스홀더를 할당함으로써 언논 클래스를 탐지하고요. 데이터 플레이스홀더를 학습해가면서 클로즈드 셋 트레이닝을 오픈셋 트레이닝으로 확장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픈셋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디텍션의 결과인데요. 탐지되지 않은 레이블에 대해서 물음표로 탐지하고 있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논문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논문은 Towards Open World Object Detection이란 논문이고 CVPR 2021 오랄 논문입니다.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컨트러스티브 클러스터링으로 리전 프로포즈 네트워크를 학습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오토 레이블링 메커니즘을 통한 오픈월드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 논문은 OWDATR이란 논문이고요. CVPR 2022의 논문이고 앞서 설명한 Towards 오픈월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제한된 컨트러스티브 클러스터링은 언논 오브젝트의 다양한 레이블을 모델링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OWDATR 이 논문에서는 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했는데요. 멀티스케일 셀프 어텐션, 디포머블 리셉티브 필드, 어텐션 드리븐 수도 레이블링 스키마를 새롭게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학습한 오픈월드 율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오브젝트의 컨피던스가 일정 이하일 경우에 언논으로 인식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일반적으로 디텍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넌맥스 서퍼레션 NMS 알고리즘을 계산할 때 객체의 신뢰도가 특정 임계값 이하일 때 해당 객체를 언논으로 인식하게 개발했습니다. 저희 모델의 백본은 CSP넷을 사용을 했으며 모델 학습에 NVIDIA RTX A5000 4개를 사용해서 약 30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총 300회폭 학습했고요. 저희의 백본은 CSP넷을 사용을 했는데 CSP넷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크로스 스테이지 파셜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레즈넷, 레즈넥스트, 댄스넷과 같은 최신 방법들을 경량화하여 모바일 GPU 또는 CPU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레이어 내에서 학습된 피처의 다양성을 향상시키고 리던던트 그라디언트 인포메이션 프로블럼을 해결했습니다. 넥은 SPP 블록과 PA넷을 사용을 했는데요. SPP 블록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스파셜 피라미드 풀링 레이어라고 부르는데 입력 이미지의 다양한 공간 해상도에서 특징을 추출하도록 하는 레이어이고 여러 단계의 피처 피라미드를 사용하여 객체의 크기와 위치에 민감하지 않도록 하며
고정된 크기의 출력을 생성하여 크기의 불변한 특징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PANet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파스 어그리게이션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있고요. 객체 감지 및 분할 작업에서 정보 전파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경망 아키텍처이며 PANet은 인스턴스 분할 프레임워크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낮은 수준의 피처에서 높은 수준의 피처까지의 정보 전달 경로를 강화하여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저희 헤드는 욜로 V3 헤드를 사용하고 있고 GIOU 로스를 사용합니다. 저희가 사용한 코코 데이터셋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드리자면은 컴퓨터 비전 및 머신러닝 연구를 위해 널리 사용되는 라지 오브젝트 리코그니션 및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셋 중 하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사용해봤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코코 데이터셋은 오브젝트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이미지 캡션 제너레이션 등 다양한 컴퓨터 비전 태스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각각 118,287장, 5,000장, 367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오픈월드 욜로 모델은 코코 데이터셋으로 학습되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개발한 데모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파이썬 플라스크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스타트 웹캠 버튼을 클릭하면 리얼타임으로 오픈월드 오브젝트 디텍션을 시작합니다. 스타트 웹캠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을 보시다시피 웹페이지 오른쪽에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오픈월드 오브젝트 디텍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예시를 보시면은 문과 컵 윗부분을 언론 레이블로 인퍼런스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행 중인 오픈월드 오브젝트 디텍션을 종료하고 싶으면 스탑 웹캠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언론 레이블 디텍션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사진 보시면 모니터와 옷이 걸려진 의자에 가려진 서랍을 언론 레이블로 인식하고 있고, 두 번째 사진은 옷이 걸려진 의자를 언론 레이블로 인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디텍션 결과와 원본 이미지, 디텍션 결과의 바운딩 박스 접별 값으로 욜로 폼의 어노테이션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해서 서버에 저장하게 했습니다. 사진을 차례대로 보시면은 디텍션 결과 그리고 바운딩 박스 접별 값으로 욜로 폼의 어노테이션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을 했으며 원본 이미지를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론 레이블의 이미지에 새로운 레이블을 부여해서 디텍션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을 했는데요. 이때 파일 선택 버튼을 누르고 학습하고자 하는 언론 레이블 이미지를 입력한 후 언론 레이블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저희는 도어를 학습하기 위해 도어 이미지를 준비를 했고요. 저장된 이미지에서 언론 레이블의 한 개이면서 언론 레이블 바운딩 박스와 스트럭처 시밀러리티 인덱스 매저를 계산해서 유사한 이미지만 선별하게 했습니다. 언론 레이블 이미지, 도어 이미지는 사용자가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앞서 선별된 원본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에 해당되는 어노테이션 파일을 7:3 비율로 나누어서 코코 데이터셋의 트레인 밸리데이션 폴더에 자동으로 정렬되게 저장되게 개발을 했고요. 이때 트레인 2017 텍스트, 밸리데이션 2017 텍스트에도 정렬된 이미지들이 자동으로 반영되게 개발했습니다. 이미지의 언론 레이블에 새로운 레이블을 부여하기 위해 New Label 네임 칸에 새로운 레이블을 입력한 후 다운로드 YAML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저희는 사진과 같이 다운로드 YAML 버튼 옆 칸에 도어라고 입력하고 다운로드 YAML 버튼을 클릭했는데 이때 서버에 도어가 반영된 YAML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사진과 같이 New Label 네임 칸에는 영어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제외한 숫자, 한글, 특수기호는 입력할 수 없게 개발을 했고요. 이제
새로운 오픈월드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학습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만약에 언노운 이미지를 추가해 학습할 경우 반드시 언노운 레이블 업로드 버튼, 다운로드 YAML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데 각각 한 번씩만 클릭을 해야 합니다. 트레인 시작 버튼을 누르면 새로 저장된 이미지, 어노테이션 파일, YAML 파일, 그리고 기존의 코코 데이터셋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학습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학습이 종료되고 난 후 리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새로 학습된 모델을 자동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언론 레이블, 도어 이미지를 추가 학습해서 디텍션한 결과 예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문을 도어라고 인식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수도 레이블 특성상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 다른 객체를 도어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픈월드 오브젝트 디텍션의 성능 평가인데요. 언론 레이블을 추가해서 학습한 결과가 코코 데이터셋만 가지고 학습한 결과보다 F1 스코어, AUC 둘 다 약 4%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적응 학습을 통한 신원 인식 신뢰도 향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려한 문제는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도메인 갭에 의해서 타겟 도메인에서 모델 성능이 낮아지는 것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간단히 그림으로 설명하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이 소스 도메인입니다. 저희가 주로 트레인 시에 사용하는 이미지이고요. 일반적인 얼굴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는 타겟 도메인 이미지입니다. 테스트 상황에서나 혹은 실제 상황에서 모델이 디플로이 됐을 때 볼 수 있는 얼굴 이미지인데요. 여러 가지 어, 학습 시에는 보지 못했던 어, 각도나 거리 혹은 노이즈 등에 의해서 모델의 성능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개의 도메인 갭을 줄이고자 소스 프리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방법론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방법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어, 일반적인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일반적인 소스 이미지라고 하면은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어, 타겟 이미지를 생성해야 됩니다. 타겟 이미지는 레이블이었고요. 그래서 어, 생성한 이 타겟 이미지를 사용해서 왼쪽에 있는 소스 이미지와 오른쪽에 있는 타겟 이미지의 도메인 간의 갭을 줄이는 로스를 사용하거나 혹은 도메인의 갭을 줄이는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때 저희는 소스 프리 방식을 사용해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피처 레벨에서 두 이미지 간의 도메인 갭을 줄이는 방법론을 주로 사용했고요. 저희가 저희 결과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실험 환경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MFR1이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했고요. 전체 이미지의 개수는 90K 정도 나오고 인물의 명수는 460명 정도 들어있는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트레인 테스트는 각각 신원이 겹치지 않도록 330명, 130명으로 분리했고요. 트레인의 이미지는 64K, 테스트는 26K 정도 됩니다. 네트워크는 아이레즈너 50을 사용했는데 다른 무거운 네트워크보다는 인베디드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레즈너 50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그냥 프롬 스크래치로 사용된 모델을 사용한 게 아니라 MS1V3라는 거대한 데이터셋에서 사전 학습을 한 모델 웨이트를 갖고 와서 저희에게 맞게끔 MFR1 데이터셋에서 파인 튜닝을 했습니다. MS1 MV3 데이터셋은 약 93K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미지의 기준은 5.1밀리언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용 하이퍼 파라미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용 하이퍼 파라미터에서 일단은 첫 번째로 콜옵션 타입입니다. 콜옵션 타입은 디포커스 블러라는 콜옵션을 사용했고 디포커스 블러는
아래 보이시는 것 같은 이미지로 되어 있고, 저희는 그 중에서도 컬렉션 타입의 시비어티 레벨을 5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1부터 5까지가 있는데 1이 가장 시비어티가 낮은 거고 5가 가장 시비어티가 높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 코럽티드 된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이미지랑 오리지널 이미지랑 비교해서 같은 사람인지 혹은 코럽티드 페이스끼리 비교했을 때 같은 사람인지를 어, 구분하는 평가 태스크를 만들었고요. 약 6,000단 정도의 페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X축이 트레인 F옥이고요. 그 다음에 Y축이 버리피케이션 정확도입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 점선이 MS1에서 얼굴 이미지를, 그러니까 그냥 노멀한 얼굴 이미지, 거대한 이미지에서 학습했을 때 프리트레인된 정확도가 이 검은색 점선이고요. 그리고 그냥 저희가 랜덤하게, 그러니까 어, 컬옵션 데이터를 사용하되 그냥 파인 튜닝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이 빨간색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정도 소개해드려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단이라고 도메인 어댑테이션 초기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론을 사용했을 때 파인 튜닝보다 약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C단 플러스 2라고 초록색 라인인데 기존의 단보다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베이스라인인 프리트레인에 비교했을 때 저희가 사용한 C단2라는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론을 사용하면은 버리피케이션 어큐러시가 절대적인 수치로는 29% 정도, 28% 정도 향상을 하고 상대적인 수치로는 25% 정도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도메인 어댑테이션 할 때 저희가 콜옵션 타입을 바꿔가면서 그리고 시비러티 레벨도 바꿔가면서 생성한 이미지들입니다. 이게 시비러티 높여가면서 생성해봤고 그 다음에 각 노이즈에 대해서 시비러티만 다르게 해서 이렇게 생성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